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괜히 말수가 줄고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 의견을 당당히 말했는데, 이제는 괜히 참게 되는 경험 없으셨습니까? 자식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혹시 부담될까봐 스스로를 낮춘 적은 없으셨습니까? 70세를 넘기면 몸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예전만큼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결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무시받는 나이가 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태도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고집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는 태도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중심을 말합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쉽게 선을 넘습니다. 반대로 중심이 서 있으면 말투도 달라집니다. 시니어가 되면 체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 기준으로 버텨야 합니다. 오늘은 70세가 넘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자존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쌓이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어르신은 존중받고 어떤 어르신은 가볍게 여겨지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70세 넘어도 지켜야 할 첫 번째 자존심은 돈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괜히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밥값을 내겠다고 했다가 괜히 눈치가 보이면 슬며시 지갑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장면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도 바뀝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손주 생일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계산하려고 하자 본인이 괜히 미안하다며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가족 모임에서 계산 이야기는 늘 자식 쪽에서만 오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못 내서가 아니라 괜히 눈치 보다가 자리를 잃은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 안에서 당당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야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태도가 당당해야 존중받습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라고 담담히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예 뒤로 물러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지갑의 두께보다 말의 무게를 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늘 작아지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형편을 솔직히 말하되 당당한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괜히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약과 위축은 다릅니다. 위축된 태도는 상대의 말투를 바꿉니다. 한 번은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비 이야기가 나오자 한 분이 괜히 부담될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의사결정에서 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을 못 내서가 아니라 태도가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존심은 분명합니다.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당당하게 말하고 적당히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이 작은 태도가 70세 이후의 무게를 지켜줍니다. 이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능력보다 형편을 먼저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집은 누구 명의인지 슬쩍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말을 얼버무리며 작아지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상대는 그 표정 하나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해버립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생활은 괜찮으시냐는 말이었는데 속에는 형편을 떠보는 기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웃으며 부족함 없이 지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분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같은 질문에 괜히 힘들다며 길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모임에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은 지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기죽지 않는 태도는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합니다. 괜히 죄송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붙이지 마십시오. 부담될까 봐라는 말로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면 관계가 기울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미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작아질 나이는 아닙니다. 돈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삶 전체를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서 있으면 자식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농담을 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편은 다를 수 있어도 태도는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70세 이후의 무게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70세 넘어도 지켜야 할 두 번째 자존심은 말을 함부로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괜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린 사람이 한마디 해도 웃으며 넘기고 가족의 무례도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손주 앞에서 농담처럼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서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이 몇 번 반복되자 분위기가 굳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되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이후로 농담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70세가 넘어도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무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상대는 선을 넓힙니다. 오늘은 농담이지만 내일은 당연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존심은 부드럽게 선을 긋는 능력입니다. 무례한 말에는 웃지 말고 담담히 정정하십시오.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상했다고 짧게 말하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런 대접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면 됩니다. 시니어가 되면 체면 때문에 더 참게 됩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 삼킨 말은 결국 표정에 남습니다. 표정이 굳으면 관계도 굳어집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 한마디 하는 것이 낫습니다. 존댓 말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말투에서 관계의 높낮이를 먼저 입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어넘기면 그 웃음이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번 허락된 농담은 다음에는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모임에서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이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뭐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것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비슷한 농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화를 내면 분위기가 깨지지만 기준을 말하면 분위기가 정리됩니다. 말을 함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더 필요합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도 상처가 되면 짧게 표현하십시오. 그 말은 서운하다라고 담담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자식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참는 부모는 착한 부모일지 모르지만 존중받는 부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상대도 조심합니다. 두 번째 자존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례를 당연하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표정도 달라지고 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의 존중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70세 넘어도 지켜야 할 세 번째 자존심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괜히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다 늙어서 할 게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뭘 알겠느냐고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이미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대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모임에서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며 웃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먼저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작아지니 사람들도 나를 작게 봤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존심의 핵심입니다.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쌓입니다. 경험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내가 먼저 부정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다른 경험은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신을 낮추는 대신 균형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탁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내가 뭐라고 라는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스스로를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시니어의 자리는
중심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 말하고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지키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존심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듣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늙었다 쓸모없다 말하면 그 말이 내 이름이 됩니다. 주변 사람도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겸손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늘 대화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남았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직함도 사라지고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쉽게 자신을 작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할이 줄어든다고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는 나이에 비례합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말하면 사람들도 가볍게 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존심은 말 속에서 시작됩니다. 괜히 미리 물러서지 말고 미리 사과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자리에서는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겠다고 말하십시오. 그 태도는 늙음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자식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낮아진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말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자존심의 완성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70세가 넘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태도, 무례한 말을 그대로 삼키지 않는 기준,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말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도 줄이고 의견도 접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려와 위축은 다릅니다. 배려는 여유에서 나오지만 위축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담긴 말은 힘이 없습니다. 여유가 담긴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사람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돈이 많아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쳐서 무시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선을 지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태도의 싸움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지갑을 여는 순간의 자세가 쌓여 이미지가 됩니다. 그 이미지가 결국 대우를 만듭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었다고 작아질 필요는 없고 다만 부드러워지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부드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형편을 묻더라도 태도는 낮추지 마십시오. 누가 농담처럼 무례해도 웃으며 선을 그으십시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자식도 말을 고르게 되고
친구도 농담의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줌은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계산대 앞에서의 한마디, 모임 자리에서의 한 문장, 대화 속의 짧은 표현이 모여 무게를 만듭니다. 그 무게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인정해도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인정이 자존심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괜히 미리 사과하지 말고 괜히 미리 물러서지 마십시오. 필요한 말은 또박또박 하십시오. 그 연습이 쌓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축소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정리 속에서 남는 것은 결국 품격입니다. 그 품격은 돈도 아니고 직함도 아닙니다. 지켜온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